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아주 특별한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가장 좋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 딱 좋은 날씨 있잖아요.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이 활짝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예쁜 벚꽃과 단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숨막히는 습도, 영하의 추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까지. 한국에서 이 모든 계절을 현실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각 계절의 특징과 대비법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오늘 저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한국 친구들과 날씨 이야기가 시작될 때 단순히 좋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와, 오늘 일교차가 커서 감기 조심해야겠어요 처럼 진짜 한국 사람처럼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봄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의 봄은 벚꽃으로 시작하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설레서 난리가 나요.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사진 찍으러 봐야 하니까요. 저도 매년 친구들과 여의도나 석촌호수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봄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불편한 손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미세먼지예요. 날씨가 아무리 맑고 따뜻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해요. 마스크를 쓴 채로 예쁜 벚꽃을 보는 건 좀 슬프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날씨 앱을 켤 때 기온보다 미세먼지 수치를 먼저 확인해요. 삼한사온보다 3일은 미세먼지, 4일은 황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왠지 목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밀스러운 음식이 있나요? 봄의 설레임이 끝나면 한국은 갑자기 뜨거운 여름으로 변합니다. 한국의 여름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정말 높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의 7월 말에서 8월 중순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한국 여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장마예요. 장마 기간에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와서 해를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작년 장마 때 우산을 깜빡하고 나갔다가 10분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당황해서 편의점에서 비닐우산과 수건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여름은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기도 해요. 방학이나 휴가가 있으니까 다들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죠. 저는 여름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시원한 수박을 먹거나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한강에서 맥주 마시는 건 정말 놓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래서 여름을 참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더운 여름날에는 꼭 냉면이나 콩국수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은 더울 때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힘이 나시나요? 한국의 가을은 날씨가 가장 완벽해요. 하늘은 높고 파랗고 공기가 전조해서 정말 상쾌해요. 이 계절에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고 싶어져요. 가을이 되면 산과 길거리가 빨갛게 여타게 물들어서 정말 아름답죠. 단풍 구경하러 가는 것도 한국 가을의 큰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한국 가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일교차는 아침과 낮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데 보통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코트를 입어야 하지만 점심때는 반팔을 입고 싶을 정도로 더워지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필수예요. 저는 가을이 되면 꼭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근처 공원을 걸어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도 가을이 오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장소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워요. 특히 북쪽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흔하죠.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요. 하지만 추위가 한국 겨울의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의 겨울에는 예쁜 눈이 자주 내립니다. 눈이 쌓인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아요. 그리고 추위를 잊지 못하게 하는 따뜻한 음식들이 많죠.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
붕어빵, 어둠처럼.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는 건 한국 사람들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도 추운 날에는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서 뜨거운 국물에 소주를 마시는데 그때만큼은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까지 따뜻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각 계절마다 장점과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의 설레는 봄부터 따뜻한 정이 있는 겨울까지 한국의 사계절에 얽힌 저의 작은 경험들과 필수 단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 계절의 장점과 불편한 점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한국 날씨에 완벽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나라와 가장 비슷한 계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한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여름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날씨나 계절에 얽힌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제 비디오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소리를 가장 낮은 레벨로 줄이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만약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설정에서 속도를 조절해보세요. 한두 번 정도 따라 읽은 후에는 소리를 완전히 끄고 글자만 보면서 혼자 연습해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읽기와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계절. 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설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설레서 난리가 나요. 움츠러들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이 활짝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난리가 나다. 벚꽃이 피면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사진 찍으러 가느라 난리가 나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해요. 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아침에 꼭 확인해요. 삼겹살을 굽다.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공감하다. 혹시 한국의 7월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습도. 한국의 여름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정말 높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장마. 여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장마예요. 장마 기간에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년 장마 때 우산 없이 나갔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적이 있어요. 활력. 여름은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기도 해요. 놓칠 수 없다. 시원한 수박을 먹거나 한강에서 맥주 마시는 건 정말 놓칠 수 없어요. 왠지 모르게.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다. 이 계절에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책을 읽고 싶어져요. 단풍 구경. 단풍 구경하러 가는 것도 한국 가을의 큰 즐거움이에요. 일교차. 한국의 가을의 특징은 바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겹쳐 입다. 너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필수예요. 영하. 한국의 겨우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흔하죠. 훈훈하다. 길거리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어요. 포장마차. 저는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마셔요. 소주.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국물에 소주를 마시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지거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와 관련된 10가지 질문에 대답해 볼 거예요. 대본에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답해도 되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치 대본을 잘 읽으셨다면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에요? 저는 민지 씨처럼 봄을 가장 좋아해요. 날씨가 따뜻하고 산책하기 좋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뭘 먼저 확인해요?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삼겹살을 먹는 습관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의 여름이 지내기 힘든 이유가 단순히 더위 때문만은 아닌가요? 네, 습도가 너무 높아서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에어컨 없이는 잠자기 힘들죠. 더운 여름날에 민지 씨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시원한 수박을 먹거나 한강에서 맥주 마시는 것을 놓칠 수 없어요. 가을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셨는데 보통 뭘 하세요? 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근처 공원을 걸어요. 일교차가 클 때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가장 좋아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아요. 한국의 겨울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흔한가요? 네, 특히 북쪽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흔한 편이에요. 추운 겨울에 한국 사람들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절마다 장점과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국어 회화 실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Korean Daily Podcast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로서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